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수에서는 거짓이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참이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짓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2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이 미적분에서도 수열의 극한 단원에 등장을 하는 참거짓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수열 자체의 수렴 발산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과 관련된 수렴 발산하고 관련된 명제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짓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기본 성질은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함수 극한하고 관련된 기본 성질하고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이 올렸던 함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짓 영상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진동하는 수열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산하는 반례를 생각을 할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동하는 반례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거짓인 명제들을 증명을 할 때 참고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원칙은 함수의 극한 때랑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지고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꼴로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를 증명하는 명제의 역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조심을 하면서 참거짓을 판단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는 그 수열의 일반항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의 관점에서도 이 합이 수렴을 하는가 발산하는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급수랑 수열 사이의 극한하고 관련된 중요한 명제 하나를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0으로 수렴을 한 수열이더라도 그 합이 발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제의 역의 관점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명제의 대우를 생각을 하면 그 수열이 0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 다른 값이라던가 아니면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발산한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명제 외적으로도 주어진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합이 아니라 이 수열의 극한값을 이용을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무한급수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합의 값이 주어지더라도 그 값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수렴한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합의 값이 아닌 이 수열의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극한 문제로 넘어가는 문제들을 우리가 무한급수 단원에서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수열의 합 중에 하나가 요 무한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수렴 조건도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수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수렴 값도 거의 공식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급수에서는 거짓이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무한급수의 수렴 값이 등비급수에서는 1-r분의 a로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무한 등비급수로 주어져 있게 되면 그 수렴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첫 항과 공차를 유추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거짓이라 그랬던 이 주어진 명제의 역도 등비수열이 되게 되면 수열이 0으로 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한 등비급수도 수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짓이지만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이 붙었을 때에는 참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는 일반적인 무한급수랑은 별개로 문제에서 꼼꼼하게 단어 체크를 하면서 참거짓을 판단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어떤 참거짓 문제들이 나오는지 예제 문제로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은 쌤이 준비한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일단 쌤이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먼저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이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개념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체크하는 느낌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강의 자료에다가 각각의 명제의 참거진 여부를 동그라미 X를 쳐놨는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열이 수렴하고 다른 수열이 발산을 했을 때 걔네 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수열이 수렴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발산을 하면 더했을 때 이 BN 때문에 결국 AN 더하기 BN도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두 수열의 곱의 관점에서는 얘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반예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동 발산하는 반예라는 거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예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에는 0이라는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 수열이고, B에는 0과 1이 계속 반복이 되는 진동하는 경우의 수열은 곱하는 경우에는 발산하지 않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3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지금 파놓은 명제들인데, 첫 번째부터 보면은 an-bn이 무한히 발산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때 많이들 착각을 한 경우가 AN의 차수가 BN의 차수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서 무한히 발산하는 경우는 꼭 차수가 다르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AN을 2n이라는 1차식으로 적고 bn을 n이라는 1차식으로 적어도 빼면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나눴을 때에는 2로 수렴을 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빼기가 무한히 발산한다고 해서 나누기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4번도 같은 반례를 이용해서 빼기를 가지고 나누기를 함부로 유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빼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꼭 AN이 차수가 높은 다항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조심을 하면서 이 3번, 4번 명제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나누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빼기를 유추하는 건 가능하냐? BN분의 AN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AN의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AN, BN이 꼭 다항식이 아니라 AN은 그냥 상수항이 반복이 되는 수열, 그리고 BN을 분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BN분의 AN은 n이 되면서 무한히 발산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빼서 항상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빼기꼴이랑 나누기꼴로 확실하게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제는 여기 있는 6번 명제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 나누기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AN과 BN이 동시에 무한히 발산을 하는,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반예가 아닌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인 경우에는 나누기꼴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무조건 AN, BN은 AN이 더 차수가 큰 다항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AN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AN 빼기 BN을 해도 이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바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7번 명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샌드위치 정리랑 같이 세트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한 명제인데, BN이 AN보다 큰 수열인데 그 사이에 작은 AN이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보다 큰 수열인 BN도 덩달아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마치 샌드위치 정리랑 비슷한 느낌의 발산하는 버전의 명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표현에서 무한대가 빠져버리게 되면 AN이 진동 발산하는 경우도 발산하는 수열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BN이 발산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8번, 9번도 같은 느낌으로 세트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명제 같은 경우에는 등비 수열을 함정으로 파놓고 적어놓은 명제인데, 자, 모든 n에 대해서 AN이 1보다 크다. 1보다 큰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곱했을 때 그
그 값이 점점 커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커지다가 결국에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를 하고 만든 명제인데, 이게 1보다 항상 크다고 해서 곱했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등비수열을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수식은 1보다 큰 값을 곱할 때마다 그 값이 커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명제에서 반예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배운 부분분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수열을 1번부터 무한히 더해도 여기 있는 지금 지수값이 부분분수 정리를 했을 때 결국은 수렴하는 값이 되다 보니까 1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곱해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슷한 관점에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을 무한히 곱한다고 해서 그 값이 항상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착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밑을 역수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꼭 0으로 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지수 부분, 부분분수 정리로 수렴을 해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제는 꼭 등비수열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수열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명제는 9번 명제랑 비슷한 느낌의 명제예요. 모든 n에 대해서 양수값을 가지는 수열인데 n 플러스 1항이 n항보다 계속해서 작아지는, 점점 작아지는 수열인데, 계속해서 작아진다고 해서 이게 항상 0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되게 되면 0으로 달려가겠지만 우린 등비수열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례를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분수식을 주게 되면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이 작아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수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n이 무한히 커지면 얘는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소 수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0으로 수렴을 한다 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명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an 빼기 bn 빼기 꼴이 수렴한다고 an과 bn이 무조건적으로 수렴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an을 n이라는 수열을 놓고 bn을 그 n에다가 n 플러스 1 분수식을 더한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뺐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하지만 n이 상쇄가 되고, 얘네 둘은 애초에 발산하는 수열이 되다 보니까 수렴값을 애초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명제가 여기 있는 12번 명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정리를 의도를 하고 파놓은 함정인데, an과 cn 사이에 끼어있는 bn이라는 수열이 있고 cn-ban이 0으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면 꼭 cn과 an이 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빼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11번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an을 n으로 놓고 bn을 n 플러스 1 그리고 cn을 그거보다 큰 n 플러스 n분의 2 이런 수열로 놓게 되면 an, cn 사이에 bn이 껴있고 an-cn은 0으로 수렴하지만 bn은 an, cn을 따라서 같이 발산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더하기 빼기 꼴에서 각각의 수열을 뜯어내는 거는 조심을 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여기 있는 11번, 12번 명제까지 기억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번에는 무한급수랑 관련된 명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참거진 여부를 동그라미 X표를 쳐놨고 1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명제 같은 경우에는 AN과 BN의 합이 발산하는 경우에 얘네들의 합도 발산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발산하는 수열을 가지고는 사실 어떤 얘기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 둘이 발산하는 AN은 N 그리고 BN은 마이너스 n이라는 수열을 놓게 되면 얘네 둘이를 더했을 때 0이 돼버리고 그 합이 수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죠. an, bn이 발산을 하는데 곱하기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산을 하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n, bn이 진동 발산하는 요 반예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에는 0부터 시작해서 0101이 반복이 되는 수열, 그리고 B에는 반대로 1010이 반복이 되는 수열이면,
AN과 BN의 합은 발산하지만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전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합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의 합을 가지고는 함부로 발산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AN, BN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무한급수기 때문에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유추를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에서 AN이 0으로 수렴을 하지 않으면 BN이 곱해서 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0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BN이 0으로 수렴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3번도 2번에서 썼던 이 반예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곱했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하지만 AN도 0으로 수렴하지 않고 BN도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자, 4번, 5번의 참인 명제는 이제 앞으로 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AN, BN의 합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BN이 AN보다 항상 큰 수열이면 그 합도 마찬가지로 BN이 커야 된다는 건데, 우리 요거랑 관련된 부등식을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수열의 항 자체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 같은 경우에는 첫 항부터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더해지다 보니까 큰 수열이면 합도 같아지는 경우 없이 계속해서 큰 합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합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없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5번 명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 때 이야기를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N과 0 사이에 끼어있는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AN의 합이 수렴을 하는 상황이면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AN은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일 건데, 자, 그거보다 작은 BN이라는 수열의 합은 결국 그거보다 큰 수열의 합 AN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N은 0으로 수렴을 하면서 합까지 수렴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합의 샌드위치 정리 버전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합 같은 경우에는 큰 수열의 합이 수렴을 하면 사이에 낀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번, 7번 명제를 보면, 이 6번, 7번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급수 단어에서 배웠던 교대급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명제예요.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첫 항부터 2의 항까지 짝수 항까지를 끊어놓은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 무한급수 중에서도 짝수 항까지만 끊어놓은 수열의 합을 생각을 하면, 자, 짝수 항까지 합이 수렴한다고 요 전체 수열의 합이 수렴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교대급수에서 짝수합과 홀수합이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경우도 교대급수에서 봤기 때문에 짝수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합이 수렴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조심을 해줘야 될 거고, 비슷한 느낌인데 7번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얘는 짝수 번째 항만 뽑아서 더해 놓은 수열의 합이죠. 전체 합이 아닌 짝수 번째 항만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대급수를 반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렴하는 교대급수인데 내가 거기에서 짝수 번째 항만 뽑게 되면은 플러스 부호든 마이너스 부호든 한 가지 부호만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발산하는 반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반례를 교대급수를 생각을 하면서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하는 수열의 합이 있기 때문에 교대급수를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8번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곱하기랑 관련된 명제를 생각을 하면 왜 제곱이 수렴을 하는데 AN은 수렴을 하지 않는지도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AN은 제곱의 합이 수렴을 한다고 원래 AN도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줄 수가 없는데, 이 반례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한데 고등수학에서는 증명이 어려운 반례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AN을 n분의 1로 세팅을 하게 되면 요거의 제곱은 n제곱분의 1인데, 우리가 보통 n분의 1의 합은 발산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n제곱분의 1은 수렴을 하는데, 이 수렴값은 고등수학에서는 우리가 수렴값을 유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예 정도만 기억을 하고, 요거는 느낌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곱하기를 가지고 함부로 AN을 유추할 수 없다라는 느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거짓 명제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6번, 7번, 8번 명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수열을 내가 그냥 무한급수가 아니라 등비급수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참인 명제가 되어버려요. 짝수 한 가지를 더하든 짝수 번째 항만 뽑든 제곱이 수렴하는 상황이든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인 경우에는 전부 다 참인 명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무한급수가 그냥 일반적인 무한급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비급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등비급수일 때는 이 명제들이 전부 다 참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명제는 어려운 명제가 아닙니다. a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 수열의 극한은 0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수열은 일단 an분의 1 자체가 0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무한히 발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발산하는 수열 가지고는 수열의 합을 고민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번 명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무한급수랑 관련을 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명제들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거 말고도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명제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좀 조심했으면 하는 명제들하고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참인 명제들을 모아놨으니까 앞으로 명제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기본 원칙들을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참거진 여부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진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수학2 함수의 극한 참거진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명제 문제는 극한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떠나서 여기 있는 기본 원칙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극한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진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